오모테산도 토즈는 이 작품이 지어지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건물입니다. 2000년대 초반 몇 년간은 이 작품과 유사한 작품이 각 건축대학 졸업작품에 하나 정도는 꼭 나올 정도였죠. 저도 2007년 도쿄 답사 때 꼭 토즈를 보러 갔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작품 근처에서 이렇게 이토의 건축 설계 사무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2년 만에 다시 이 토지를 보았는데 옆에 또 다른 건물이 세워지면서 그 느낌이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이 보스 건물은 단 놀이기구가 설계한 건물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컨셉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토이 오모테산도 토지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오모테산도 토즈는 도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시부야와 가까운 하라주쿠역 근처에 있는 오모테산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성된 이 거리는 이제 21세기 일본 현대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대한 전시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오모테산도 토즈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오모테산도 토지의 위치는 하라주쿠역에서 걸어서 한 5분 내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도 오모테산도 힐즈, 사나이 디오로와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21세기 일본 현대건축을 이끌고 있는 3대장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제 오모테산도 토지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니 여기 토지가 방을 뺐더라고요. 지금은 보테가 베네타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오모테산도 보테가 베네타인 것인가요? 사실 토지도 저에게 익숙한 명품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국내에도 들어와 있지만 2007년 답사를 갔을 때만 해도 전혀 몰랐던 신발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즈도 역시 센다이 미디어 테크와 마찬가지로 정면 사진이 나무에 가리네요. 이 사진은 2007년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또 하나 좀 이 사진에서 거슬리는 것은 저 고가 횡단보도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그래도 토즈가 잘 찍힐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토즈는 바로 정면에 다른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건물이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오시면 정면과 비슷한 측면이 하나 또 보이지요. 토즈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의 수직 하중을 담당하는 기둥이 내부에 없이 외부에 외골격처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부 구조체와 유리창의 연결이 전혀 턱이 없이 매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서펜타의 파빌리온에서 이토가 시도했던 시그니처 디자인입니다. 토즈가 더 진일보한 것은 이제 콘크리트 구조체와 유리를 그렇게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서리 부분도 꺾인 콘크리트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유리창도 같이 꺾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디자인이야 보다시피 그냥 봐도 나무를 컨셉으로 한 것이었잖아요. 일련의 이토 작품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토가 끌렸던 컨셉은 숲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이었던 것 같네요. 이게 고가다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각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도 전에 옛날 여관과 같은 건물이 있었을 때는 토즈가 빛이 났는데 보스 건물에 들어서니 좀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토즈는 낮보다 밤이 더 멋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사 때는 명품샵이라면 눈치가 보여서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눈치를 안 보게 된 나이대에는 여기 오픈 시각을 못 맞춰 와서 또 내부를 못 들어가 보았네요. 건물의 매수가 기역자로 꺾여서 공간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이토가 제대로 만진 것은 이 앞쪽 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쪽 계단 부분만 좀 특이하고 상부층은 그냥 보통의 그릴린 상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평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유리 부분에 수평의 유리를 끼워 넣었는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저 유리가 구조적인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리가 E형일 때는 고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모테산도 토즈는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구글링을 해서 내부 사진들과 예전에 잡지에서 스캔 받았던 사진들로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못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 그럼 내부를 살펴볼까요? 오모테산도 토즈 정문은 이쪽입니다. 사실 지상층에서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층을 올라가는 중앙 계단은 의외로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위치하고 있죠. 내부 직원 몰래 카메라를 당겨서 찍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초점이 날아가 버렸네요. 바로 저 계단이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실내 인테리어가 2004년 처음 지었을 때랑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네요. 뭐 2007년 사진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도리어 토지의 내부 공간의 특징은 지상층보다는 여기 1층이 더 많이 보일 것 같네요. 지상층에서 올라오면 아마 이런 전경이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저 사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조명 라인의 배열이네요. 역시 토지의 내부 공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토지의 외벽 콘크리트 골조와 유리창들의 조형을 이 계단에서 온전하게 다 체험할 수 있게 공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못 찍더라도 여기에는 한번 꼭 구경해 보고 싶네요. 오모테산도의 다른 층들은 그냥 좀 평범해 보이고요. 다만 5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6층은 좀 특별합니다. 내부 공간은 다른 상부층과 다름이 없는데 바로 여기는 정말 나무 꼭대기 속에 지은 집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나게 만들거든요. 이것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구조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2층은 유리창 부분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정말 놀랍죠? 그리고 여기 유리가 바깥쪽만 아니라 안쪽도 유리가 있다는 것은 저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모테산도 토지에는 옥탑층도 있나 봅니다. 이건 예전 토지를 소개한 책자에서 스캔받은 사진인데요. 이 회의실 사진은 너무 근사하죠. 이 시기에 이토 토요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자신의 건축적인 재능을 폭발시킨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작품이 대중에게는 제한적으로 공개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모테산도 토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2007년 답사를 가서 오모테산도 뿐만 아니라 여기 캐스트리트를 비롯해서 이 지역들을 구경 다니다가 한 가지 걸린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 건물이요. 이 7, 80년대 유행했던 타일 마감의 이 건물의 창가에 건물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건축 사무실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토 토요의 건축 설계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에 비해서 너무 그의 건축 설계 사무실은 허접하더라고요. 지금은 여기가 이토의 건축 설계 사무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오래간만에 오모테산도로 왔으니까 2007년에는 없었지만 2019년 답사를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건축물을 한번 볼까요? 바로 도쿄 플라자 오모테산도 하라주쿠입니다. 사실 안도의 오모테산도 실제 소개할 때 했어야 했는데요. 바로 여기가 도쿄 플라자 오모테산도 하라주쿠입니다. 내부는 못 들어가 보았지만 여기 입구는 굉장히 인상적이죠. 여기를 설계한 건축가는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꽤나 인상적인 작품들을 시도했던 건축가인데요. 최근에는 눈에 띄는 작품은 없네요. 사실 일본도 이제 버블 경기가 끝나고 안도나 이토, 사나와 같은 대건축가가 안 나오는 이유가 경제가 안 좋기에 좋은 건축 작품을 일본 내에서 만날 일들이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쿄 플라자 오모테산도 하라주쿠도 이와 좀 유사한 작품이 없지는 않습니다. 바로 마시밀리아노와 도리아노 푹사스 부부의 건축 설계 사무실인 스튜디오 푹사스가 설계한 마이자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여기는 비록 에스컬레이터로 진입을 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블랙홀에 빠진 듯한 이 구조체를 정면 가운데에 둠으로써 정말 색다른 공간감을 주었거든요. 이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인데 여기가 대중적인 쇼핑몰이라서 그런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2018년도 답사 때도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들던데. 개인적으로 이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그의 작품이나 건축 설계 사무실을 보면 그는 건축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때 그의 건축 언어는 완성된 시기라 그의 동갑 친구처럼 좀 비슷한 작품들을 해도 되었을 텐데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거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